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샘물 파동의 간섭 개념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능에서는 이 파트가 하에서 중 정도 난이도로 한 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난이도는 아니지만 충분히 헷갈릴 만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위주로 잘 학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될 거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오늘 배우는 핵심 메인 내용은 파동의 간섭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파동의 성질을 여러 가지 배웠죠. 뭐 불절, 회절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중 하나가 이 파동의 간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파동의 간섭을 배우기 전에 중첩과 독립성이라는 용어 정리를 좀 간단하게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파동의 간섭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파동의 간섭에서 좀 헷갈릴 만한 여지가 있는데, 그거를 한 번 더 좀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좀 수식적으로 간섭의 조건, 언제 우리가 보강 간섭이 일어나고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걸 수식적으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뭐 이제 메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보면 사례에 가깝습니다. 사례. 뭐 물결파, 뭐 소리, 얇은 막, 이중슬릿 이런 여러 가지 사례에서 앞서 배웠던 이 파동의 간섭이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한 번 더 적용해 보자는 취지로 이걸 넣어둔 겁니다. 자, 그래서 처음부터 설명을 좀 드려볼 건데, 우선 파동의 중첩은 무엇이냐? 지금 저 그림 보시면 빨간 색깔은 오른쪽으로, 파란 색깔 파동은 왼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죠. 그럼 얘네가 점점 서로를 향해 다가가서 만나게 되면은 이 진폭이 더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바로 파동의 중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얘네가 지금 같은 위상으로 만났기 때문에 파동의 진폭이 올라간 거겠죠. 지금 제가 여기서 위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위상은 쉽게 얘기해서 그냥 그 볼록한 방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두 개가 이렇게 만나고 있으니까 위상이 같은 거고, 그럼 반대로 만나면 위상이 반대겠죠? 그럼 만약에 위상이 반대로 두 파동이 중첩하게 되면은 진폭은 어떻게 되겠어요? 오히려 줄어들겠죠. 그렇죠? 동일한 위상이 만나면 진폭이 늘어나고, 뭐 마루마루가 만난다거나 골골이 만난다거나.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마루랑 골이 만나면 진폭은 줄어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아무튼 이런 중첩이라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중요한 거는 중첩이 일어난 이후에 이 중첩된 파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다시 분해가 돼요. 그러니까 파란색은 갈 길 계속 가는 거고 빨간색도 갈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중첩이라는 현상은 사실상 우리 눈에 보이는 효과일 뿐, 그냥 이 파동은 각각 자기 갈 길을 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바로 우리가 파동의 독립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용어 잘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파동의 간섭에 대한 걸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여기서 A라는 파동과 B라는 파동이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이거는 변이시간 그래프를 나타낸 거기 때문에 한 점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매질이 A에선 어때요? A 같은 경우는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가죠. 근데 이때 B도 똑같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원래 위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럼 지금 얘네는 위상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A, B는 이렇게 동일하게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A, B 같은 경우는 이 두 파동이 합쳐졌을 때 더 큰 진폭을 만들어내겠죠. 따라서 이 A, B가 합성된 이 파동은 뭐가 되는 거예요? 더 큰 진폭을 이루는 간섭을 이뤄낸 거죠. 따라서 이런 간섭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보강 간섭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반대로 얘는 어때요? 위상이 반대예요. A가 올라가는 동안 B는 내려갑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반대로 움직이게 되죠. 그럼 이런 게 중첩되면은 서로가 서로를 상쇄시켜주면서 합성파가 마치 진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간섭을 우리가 상쇄 간섭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제가 이거는 한 점에서 나타나는 거라고 현상을 설명드렸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점이라는 게. 이게 왜인지는 여기다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헷갈릴 만한 포인트가 좀 있거든요. 우선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그림을 그릴 거냐면, 노란색으로 어떤 파동의 모습을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0초일 때 0이라고 쓸까요? 0, 그리고 4분의 t, 그리고 2분의 t, 그리고 4분의 3t, 그리고 이 t, 주기입니다. 주기를 나타낸 거예요. 자, 그러면 0초일 때 예를 들어서 어떤 파동이 이런 식으로 생겨 먹었다고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4분의 t면은 어때요? 내가 이 주기라는 거는 한 파장만큼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4분의 t면은 4분의 1 파장만큼 움직이는데 걸리는 시간이겠죠?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그 다음에 2분의 t면은 반파장만큼 이동한 거니까 이렇게 정반대로 바뀌겠죠, 위상이. 오목한 데는 볼록하고 볼록한 데는 오목하게.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엔 또 4분의 1 파장만큼 진행한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바퀴 주기를 한번 돌았으면 다시 원래 위상으로 돌아오겠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어떤 특정 파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 빨간 색깔, 분홍 색깔 펜으로 반대쪽에서 다가오는 파동도 한번 그려볼게요. 처음에는 일치했던 겁니다. 이렇게 일치 동일하죠. 자, 근데 얘는 노란 색깔은 참고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파동이고, 그리고 이 분홍 색깔은 왼쪽으로 이동하는 파동입니다. 그럼 얘도 이제 4분의 t가 흘렀을 때는 얼만큼 이동해야 돼요? 얘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4분의 t가 흘렀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또 겹치죠. 그 다음 또 4분의 t만큼 이동하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은 이렇게. 자, 마지막으로 또 4분의 t 이동하게 되면은 또 겹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봤는데, 그러면 이 두 개에 대한 합성파를 한번 그려볼까요? 합성파 보라색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보라색. 이 경우에는 서로 지금 어때요? 같은 모양으로 중첩되고 있으니까 여기는 어차피 빵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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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이죠. 그럼 얘는 더 2배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여기도 2배로 내려가고 2배로 올라가고 2배로 내려가겠죠. 근데 얘는 어떠죠? 얘 같은 경우는 서로 완전 반대이기 때문에 그냥 쭉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 보라 색깔을 잘 봐보세요. 그 다음에 얘는 어때요? 얘도 마찬가지로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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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배. 그리고 여기는 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은 어떻죠? 또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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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배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좀 복잡하긴 한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런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봐볼게요. 이거 지금 보강 간섭인가요? 이 전체? 그리고 여기는 일자니까 상세 간섭인가요? 이게 아니라고요. 자,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는 완전 다른 그래프예요. 자, 왜냐, 이거 무슨 그래프라고요? 변이 시간 그래프고, 얘는 무슨 그래프예요? 변이 위치 그래프예요. 기억나세요? 무슨 차이인지? 변이 위치 그래프는 뭐라고 했었어? 사진과 동일하다. 그러니까 실제로 진동을 하는 걸 찰칵하고 찍어 놓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 변이 시간 그래프는 이 변이 위치 그래프에서 내가 특정한 점을 따서 나타낸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봐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점을 내려볼게요. 이렇게. 자, 이 점은요, 여기서 어때? 0이죠, 변이가. 여기서도 0이고 여기서도 0이고 여기서도 0이고 여기서도 0이에요. 그럼 내가 이 체크했던 이 1번 점은요, 계속 어때? 0이죠. 그게 바로 이 상세 간섭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보강 간섭과 상세 간섭이라는 거는 어떤 특정한 점을 찍고 어떤 특정한 점을 찍어서 그 점에서의 매질의 진폭, 그게 이제 상세가 되는지를 물어보는 거라고요. 그럼 봐보세요. 내가 여기선 지금 빨간 색깔과 노란 색깔 둘 다 빵이었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돼? 노란 색깔은 위로 올라가고 빨간 색깔은 아래로 내려가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처음에는 둘 다 빵이었는데 노란 색깔은 어떻게 돼? 위로 올라가고 빨간색은 아래로 내려간다고요. 그 다음 다시 어떻게 돼? 만나요. 그 다음은 이번에 빨간색이 위로 올라가고 노란색이 내려가죠. 그 다음 다시 만나. 이게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상세 간섭이라는 거라고요. 그러면 또 다른 점을 하나 찍어볼까요? 요 점 한번 찍어볼게요. 이 점. 이렇게. 자, 어떠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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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거든요. 자, 그럼 이때는 처음에 둘 다 어때? 노란색과 빨간색이 위에 있죠. 그 다음 어떻게 됐어? 가운데, 아래. 그 다음 다시 가운데, 위. 그러니까 이게 바로 보강 간섭이라는 거죠. 서로 어떻게 움직여? 서로 똑같이 움직이니까 바로 이때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2번 지점은 뭐가 되는 거야? 여기는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 되는 거고, 여기는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체에 대한 보강 간섭, 상세 간섭을 찾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점에 대해서 보강과 상세 간섭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 정말 많이 착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이건 점에 대한
파동의 간섭을 나타낸 거다. 그래서 보통 문제로 출제될 때도 어떤 특정 점에서 걔가 이제 보강 간섭이냐 상쇄 간섭이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변이 위치 그래프 자체에서 해석하는 문제는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근데 충분히 그거 출제를 할 수도 있겠죠. 꼬아가지고. 아무튼 이 구분하는 거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 간섭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봤고 근데 앞으로 문제를 풀 때는 사실 얘를 더 많이 이용합니다. 문제를 풀 때. 간섭의 조건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찾으면 되냐면요. 자, 봐볼까요? 위에 거부터 일단 좀 얘기를 해볼게요. 두 파원의 위상이 동일하다면 경로차가 반파장의 짝수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위상이 같다. 위상이 같다 뭐였죠 아까? 위로 올라갈 때 같이 위로 올라가고 아래로 내려갈 때는 같이 아래로 내려가는 거였죠.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점과 이 점을 찍어 볼게요. 그래서 이 두 점에 위상이 같다면 줄을 어떻게 그러니까 이 파원을 어떻게 흔들어 주겠어? 똑같이 흔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어떻게 진동하겠어? 자, 그림을 좀 그려보자면 이런 식으로 같은 모양으로 나아가겠죠? 위로 올라갈 때는 위로, 아래로 내려갈 때는 아래로, 위로 올라갈 때는 위로, 아래로 내려갈 때는 아래로. 이런 식으로 위상이 동일하다면, 두 파원의 위상이 동일하다면 경로차의 반파장이 짝수배일 때 보강 간섭이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잘 안 가죠? 자,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얘가 파원이에요. S1, S2. 근데 어떤 특정 지점이 있어요. 그럼 얘는 이 점까지 뭐 이런 식으로 파동이 있을 테고 여기도 이런 식으로 파동이 흐르겠죠. 이때 여기까지 경로 차이 이거를 뭐라고 할까요? L1 여기를 L2라고 둔다면 이 경로의 차이가 L2-이 L1이라는 값이 반파장이라는 거는 얘네가 갖고 있는 파장의 절반 그거의 짝수배 M은 정수가 되겠죠? 이 짝수배를 만족한다면 이때 이 지점에서는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참고로 여기서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는 거는 어떤 얘기야? 이런 식으로 진폭이 더 크게 흔들린다는 거죠. 진동을 한다는 겁니다. 뭐 마루인 상태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흔들린다는 거예요. 진폭이. 자,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고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그림으로 그려드리면 자, 여기 예를 들어서 뭐 S1이 있고요. 여기 S2가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에 이 둘을 연결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같은 위상이니까 자, 이렇게 그림을 좀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봐볼까요? 여기가 람다 그리고 여기도 람다 여기도 람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 다음에 내가 이 지점에서는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지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지를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선은 색깔을 좀 다르게 해볼까요? 얘가 한 파장만큼 진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한 파장만큼 진행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지금 여기서 어때? 노란 색깔은 이렇게 아래쪽이고 빨간 색깔은 이렇게 아래쪽으로 형성이 되어 있죠. 그럼 얘네가 이 빨간색이 조금 더 이쪽으로 움직이고 노란색이 오른쪽으로 움직인다면 서로 골과 골이 만나기 때문에 골골 보강 간섭을 이루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빨간 색깔 이 부분이 여기에 오게 되면 노란 색깔은 이 부분이 여기 오게 되겠죠. 그치?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올 거 아니에요?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같은 속력이라면 그럼 이때는 마루랑 마루가 합쳐지기 때문에 마루마루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쉽게 얘기하면은 골골 보강 간섭, 마루마루 보강 간섭, 골골 보강 간섭, 마루마루 보강 간섭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지점은 뭐가 되는 거야? 아, 이 지점은 바로 무슨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구나? 아,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구나 라고 찾을 수 있는 건데 이걸 이제 그 수식적으로 찾으면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는 경로차가 얼만큼 나느냐? 경로차. 자, 이만큼이 람다죠. 그리고 이만큼은 2람다입니다. 그럼 경로차는 2람다에서 람다만큼을 빼면은 경로차가 람다가 나와요. 그렇죠? 그럼 이 람다는 반파장의 몇 배예요? 반파장의 2배니까 이 2배는 짝수잖아. 짝수. 그렇죠? 아, 따라서 내가 찾은 이 지점에서는 뭐가 일어나는구나?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절반으로 잡을까요? 절반? 이 정확히 절반? 그럼 이때는 2분의 3람다, 2분의 3람다죠. 그럼 이때는 경로차가 얼마가 나와요?
경로차가 0이 나와. 그럼 이거는 반파장의 0배니까 0배도 짝수죠. 따라서 이 정 가운데 지점도 뭐가 일어나는 거야? 여기서도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좀 기억을 해주세요. 제가 사례를 얘기했지만 결론적인 걸 좀 정리해보자면 두 파원의 위상이 동일할 때는 어떻다고? 자, 여기 적어볼게요. 위상이 동일합니다. 이때는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 어떻게 되는 거야? 반파장의 짝수배. 뭐 0, 아니면은 2, 4, 6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반대로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은 뭐가 되겠어요? 반파장의 홀수배. 뭐 1, 3, 5, 7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가 된다고? 보강과 상쇄가 각각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위상이 반대인 경우예요. 그러니까 보통 평가원이나 모의고사 시험이나 내신에서는요, 이 위상의 반대인 경우는 거의 출제가 되고 있지 않아요. 거의 손에 꼽습니다. 거의 손에 꼽는데 충분히 출제가 될 수도 있죠. 교육과정상에 속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 위상이 반대인 경우는 경로차가 반파장의 홀수배일 때가 보강 간섭인 거야.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같은 걸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림을 그려서. 자, 제가 여기서 세 개를 그렸죠. 이만큼 뭐 람다 위에 걸 좀 지우겠습니다. 또 요만큼 람다, 또 요만큼 람다. 그래서 아까는 여기가 S1, S2라고 해놓고 위상이 같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형성되면 얘도 똑같이 이렇게 형성되는데 지금은 위상이 반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주겠습니다. 위상이 반대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진동, 위아래 이렇게 진동하는 동안 얘는 아래 위쪽으로 진동을 한 거죠. 그럼 여기서 또 같은 위치, 아까 전에 우리가 어떤 위치를 봤냐면 이 위치를 봤잖아요. 여기, 그쵸? 여기서 위에서 무슨 현상이 일어났어? 보강 간섭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좀 살펴봅시다. 우선은 이것도 한 파장만큼 진행을 시켜볼게요. 그럼 얘 노란 색깔은 요만큼 진행이 될 테고, 그리고 오른쪽에 얘를 빨간 색깔로 그려보면 얘는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부분이 살짝 이동을 하는 동안에 왼쪽은 누가 이동해요? 얘가 이동을 하겠죠. 그럼 처음엔 둘 다 여기 있잖아. 그쵸? 그럼 둘 다 원점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빨간색이 이동하게 되면은 얘는 위상이 어떻게 돼? 일단 올라가는 거죠. 지금 그 매질이. 근데 얘는 어떻게 돼요? 내려가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얘가 올 때 왼쪽에서는 얘가 오겠죠. 그럼 지금 현재 이렇게 됐다가 다시 만난 겁니다. 그 다음 어떻게 돼? 얘가 올 때는 얘가 오겠죠. 어떻게 된 거야? 올라갔다가 다시 만났다가 내려간 거죠. 그 다음 어떻게 돼서 다시 만나겠죠. 그럼 아무튼 이 지점에서는 내가 서로 반대 위상으로 움직이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여기서 이 위에서는 보강 간섭이었던 지점이 이 아래서는 뭘로 바뀌는 거야? 상쇄 간섭으로 바뀌는 거죠. 누구 때문에? 애초에 처음부터 얘를 반대 위상으로 틀어놨기 때문에 얘네 두 개가 다르기 때문에 어그러지는 거예요. 180도만큼 어그러지는 거라고. 따라서 얘는 반파장이 홀수배일 때가 보강 간섭, 반대로 이때는 어때요? 여기서는 짝수배일 때는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한 번 더 적어보면은 위상이 반대면 이 경우에 뭐라고? 여기서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거고 여기서는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반대의 결과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요거를 좀 잘 기억해 주시면은 사실 문제 푸는 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단락이 끝난 겁니다. 자, 이제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면서 조금 더 살을 덧붙여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예시 보면은 뭐 물결파, 소리, 얇은 막, 이중 슬릿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장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는 물결파입니다. 이제 수능에서도 자주 나오고 그리고 내신에서도 상당히 자주 나오는 유형이죠. 자, 이거 한번 좀 볼게요.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교재에 있는 거랑 제가 그림을 다르게 그려놨거든요. 교재에 있는 거랑 이거 그림 한번 보시고 좀 차이점을 한번 관찰을 해보실래요? 교재에 있는 거는 뭐라고 써있냐면 같은 위상입니다. 같은 위상. 그래서 지금 보면 S1과 S2에서 나아가는 점선과 실선이 대칭적이죠. 좌우 대칭이에요. 여기서 점선이 의미하는 거는 뭐겠어?
골이 되고 실선이 의미하는 거는 마루가 됩니다. 근데 얘는 어때? 여기서 바로 이 S1에서 바로 나온 거는 실선, 여기서는 점선이죠. 그러니까 대칭적이지가 않아요. 교재에 있는 그림은 대칭적인데 이 그림은 대칭적이지가 않다고. 그래서 교재에 있는 거는 한번 읽어보시고 저는 여기 있는 걸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우선은 점 3개를 한번 찾아볼 거야. 점 3개. 첫 번째, 여기서는 무슨 간섭이 일어날까? 일단은 그림만 보고도 맞추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맞출 수 있냐면 지금 여기 이 하얀 색깔 선은 마루, 여기 하얀 색깔 선도 마루죠. 그럼 마루랑 마루가 만났으니까 바로 어떤 간섭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시간이 지나면 여기는 계속 마루마루 보강 간섭일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여기는 분명 마루랑 마루가 만나서 보강 간섭을 이루고 있지만 내가 이 점을 P라고 써볼게요. 시간이 지나면 지금 이 원이 점점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 점선이 여기로 올라오게 될 테고 그리고 이쪽도 이 점선이 이렇게 이동해가지고 이 자리를 채우게 될 거예요. 그럼 지금은 마루마루 보강 간섭이지만 특정 시간이 지나면 골골 보강 간섭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 다가와? 얘랑 얘가 다가오겠죠. 두 칸씩 이동해서. 그럼 다시 한번 마루마루 보강 간섭이 되네요. 그게 지금 이 얘기예요. 처음에 마루마루 보강 간섭이었다가 시간이 지나면 골골 보강 간섭이 됐다가 그 다음에 다시 마루마루 보강 간섭이 되는 게 방금 전에 설명한 그 얘기라는 거야. 그럼 지금 여기서 마루마루 보강 간섭이었다가 다시 한번 마루마루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는 거는 이만큼의 파동이 진행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가 마루고 여기가 마루니까 그리고 여기가 마루고 여기가 마루기 때문에 어때요? 한 파장만큼을 진행한 게 돼요. 그러니까 마루마루 보강 간섭에서 다음 마루마루 보강 간섭이 일어났다는 거는 그때까지 걸린 시간을 측정하면 바로 이 각각의 파동의 주기를 알 수도 있다는 거죠. 아무튼 요거 잘 기억을 해주시고 그럼 여기가 내가 지금 보강 간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식을 통해서도 찾을 수가 있거든요. 자, 봐보세요. 어떻게 구했죠? 지금 위상이 반대인 케이스입니다. 반대인 케이스일 때는 경로차가 반파장의 홀수배일 때 보강 간섭이었죠. 그럼 경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경로 이렇게 그럼 몇 칸이죠? 여기는 한 칸, 두 칸, 세 칸. 여기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 그럼 여섯 칸에서 세 칸을 빼면은 경로차 세 칸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한 칸은 마루에서 골까지기 때문에 한 칸은 그쵸? 그럼 이 세 칸이라는 거는 2분의 3 람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반파장의 몇 배죠? 홀수배죠. 위상이 만약에 같았다면 이때는 상쇄간섭이지만 지금은 위상이 반대이기 때문에 경로차가 반파장이 홀수배인 이 경우에는 무슨 간섭이 일어나는 거야?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볼까요? 여기 해보죠. 여기. 자, 여기는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죠. 그림으로도 일단 판단 가능합니다. 마루랑 골이 만났기 때문에 여기는 상쇄 간섭일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이어보시면 몇 칸?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그러면 여기 경로차가 몇 칸? 경로차 0칸. 그럼 얘는 반파장의 뭐예요? 반파장의 여기다 적어볼게요. 반파장의 0배. 근데 0이라는 거는 지금 위상이 반대인 경우에 짝수기 때문에 이때는 무슨 간섭? 상쇄 간섭이구나.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결파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경로차를 이용해서 찾거나 아니면 어떻게 찾으면 돼요? 그냥 마루랑 골이 만났는지 마루랑 마루가 만났는지 골과 골이 만났는지만 체크하셔도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아무튼 물결파 간섭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그럼 교재에 있는 것도 잠깐만 봐볼까요? 교재에 있는 거. 지금 일단 P점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P점은 S1으로부터 3칸, S2로부터는 몇 칸 떨어져 있죠? 5칸이 떨어져 있어요. 그럼 경로차는 총 2칸이죠. 근데 2칸은 람다입니다. 람다는 반파장의 짝수배, 2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위상이 같기 때문에 반파장의 짝수배인 2배는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거고 P점에서는 실제로 지금 골골 보강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마루마루 보강도 다시 일어나고 그 다음 골골 보강, 마루마루 보강이 일어나겠죠. 자, 그래서 이 물결파의 간섭의 좀 특징을 정리해보자면 이 물결파에서 여기다 적을까요?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은요. 진폭이 마루마루 보강, 골골 보강이 반복되기 때문에
얘는 여기 교재 그 오른쪽 우측 상단에 그 날개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밝고 어두운 무늬가 반복됩니다. 얘는 밝고 어두운 무늬 반복이 돼요. 그리고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은 어차피 계속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은 그냥 밝기에 대한 변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소리에 의한 간섭은요. 소리에 의한 간섭은 이것도 문제로 종종 출제는 되는데 교재 한번 보시고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소리가 이제 같은 위상으로 만나게 된다면 이것 또한 반파장의 짝수 배면은 어때요? 보강 간섭이 일어나고 반파장의 짝수 배면은 보강 간섭이 일어나고 반대로 반파장의 홀수 배면 상세 간섭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기서 m은 정수입니다. 이렇게 적어볼까? m은 0, 1, 2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얇은 막에 의한 간섭은 뭐냐면 지금 이것도 교재 그림이 나와 있는데 자, 여기다가 아주 얇은 막을 씌우게 되면은 내가 반사를 할 때 그냥 그대로 반사되는 빛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이 얇은 막까지 통과해서 요렇게 반사되는 빛이 있겠죠. 그럼 지금 내가 요만큼 경로차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경로차에 의해서 얘네가 간섭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지금 어디에 이용되냐면 이 얇은 막에 의한 간섭은 반사 이제 그 안경에 코팅 같은 거 할 때 이걸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예시에 나와 있죠. 보시면은 무반사 코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간섭의 활용 부분에. 그러니까 내가 이 안경 같은 거 빛이 반사되면은 보기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반사 코팅을 이용해서 상세 간섭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시를 좀 잘 기억해 주세요. 상세 간섭이고 무반사 코팅을 이용한다. 무반사 코팅에 이용이 된다. 이 정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이중 슬릿 실험은 뭐냐면요. 이것도 사실 물리학 2 가야지 좀 상세하게 배우긴 하는데 그냥 가볍게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그림을 한번 좀 그려보자면 여기 광원이 있고요. 얘가 이거 파동성 실험이거든요. 빛에 대한 파동성. 그리고 이 파동성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다음 단원에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쉽게 그냥 모식도를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리면 이 S1과 S2가 새로운 파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벽에다가 나타냈을 때 얘가 파동이 이 중첩되는 부분 여기서 빛이 모여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 특정 부분마다 이 빛이 진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바로 그 파동의 중첩을 나타내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는 어때요? 경로차가 길이가 같으면 경로차가 빵이죠? 그럼 이 경우에는 반파장의 0배이기 때문에 보강 간섭이 나타나서 빛이 이렇게 몰렸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어때요? 경로차가 이만큼 경로차가 생겼죠? 그럼 이 경로차에 의해서 참고로 경로차는 점점점 벌어질수록 더 심해질 거기 때문에 여기서 경로차가 얼마가 되는 거야? 그 다음 보강 간섭이 일어났다는 거는 반파장의 2배가 됐다는 거예요. 얘도 대칭적이기 때문에 여기도 경로차가 반파장의 2배가 됐겠죠? 그럼 여기는 반파장의 4배가 됐을 테고 그 다음은 반파장의 6배가 됐을 테고 이런 식으로 이 이중 슬릿의 결과 또한 우리가 파동의 간섭, 그중 보강 간섭 그리고 이 비어있는 부분은 상세 간섭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이중 슬릿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리학 1에서는 그 심도 있는 내용을 그렇게 다루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양자역학을 배운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빛의 이중성, 물질의 이중성 이걸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상세하게 또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해서 이 정도로 하고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게 지금 간섭의 예시인데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뭐 물결파 혹은 소리 이 정도까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간섭의 활용, 이거는 그냥 제가 말로 읽어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음 제거 장치 같은 거. 그 요즘에 그런 거 있죠. 막 이제 삼성이나 애플에서 이어폰 나오잖아요. 그럼 끼면은 노이즈 캔슬링 기능. 그쵸? 그게 이제 외부의 소리에 대해서 상쇄 간섭을 일으키는 파동을 발생시켜서 그 노이즈를 캔슬 시키는 겁니다. 그런 원리를 갖고 있고, 이제 그게 바로 소음 제거 장치는 아무튼 상쇄 간섭을 이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무반사 코팅, 그리고 뭐 홀로그램, 마지막에 충격파 쇠석술. 이 충격파 쇠석술은 뭐냐면 그 초음파를 보강 간섭을 시켜서 뭐 수술 같은 거 할 때 이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있는 뭐 결석 같은 거를 제거한다거나 이럴 때 이제 충격파 쇠석술을 이용한다는 거죠. 아무튼 이 정도의 간섭의 활용은 기억해 주시면 되고, 보통 이 간섭의 활용 같은 경우는 문제로 출제가 될 때 이게 보강인지 상쇄인지를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뭐 방금 전에 한 것처럼 노이즈 캔슬링은 소음을 억제시키는 거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경우는 상쇄 간섭이 들어갈 테고, 충격파 쇠석술 같은 경우에는 충격을 모아서 충격을 더 강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보강 간섭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내가 처음 보는 게 나오더라도 간섭의 활용 같은 경우는 보강인지 상쇄인지 맞추는 게 그렇게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아무튼 뒤에 있는 특강 부분은 사실 제가 여기서 이미 다 녹여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따로 진행은 하지 않을 거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너무 고생하셨고, 이 간섭 파트도 또 문제로 풀면은 조금 더 어렵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보다 조금 더 어려우니까 문제까지 잘 학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